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한국경제신문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코스피 마켓 인덱스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는 엄청 올랐습니다. 3,395까지 갔습니다. 3,400에 육박합니다. 이번 주는 3,400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47, 35포인트나 한 주간 올랐습니다. 회사채는 2.901, 국고채는 2.431. 회사채가 항상 높죠. 금리가. 환율은 원달러 한 1,388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거죠. 네. 15시 30분 기준입니다. 자, 한국경제 일면을 보겠습니다. 묻지마, 전세보증 집값 올린 금융공기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전세 사기 터지자 기관끼리 보증 경제가 기관끼리 보증 경제 5년새 150조 원 늘었습니다. 부처별로 나눈 공공기관 정책 혼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할 조정이 시급하다. 150조나 150조입니다. 자기들끼리 보증 경쟁하고 150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이한 용어죠. 재정 중독에 빠진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했다고 합니다. 피치가 AA-에서 A 플러스로 내렸다 합니다. A가 두 개 있다가 A가 하나만 플러스 냈습니다. 정부 불신임 속의 역대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겠습니다. 성난 사진은 성난 프랑스 시위대 모든 것을 멈추자. 모든 것을 멈춰 세우자. 마크롱 엑스플로전입니까? 세 번째 테마는 2조 부실은 털었지만 카드사 연체율 10년 내는 최고라고 합니다. 6월 말 상반기죠. 상반기 2조 부실 털었지만 6월 말 1.76%로 0.11% 상승했답니다. 서민빚 건전성 비싸입니다. 상당히 그 글자를 보겠습니다. 글자 참 특이하죠. 점 하나 차이로 빚과 빚 점 하나 차이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특이합니다. 글자가 빚과 빚. 자, 네 번째는 국제 곡물 가격 5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이거 뭐 좋은 소식이네요. 곡물 가격이 최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안 갈래요. 추급방 구금 관광객이 대거 이탈했다고 합니다. 한국 K-팝의 힘이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듯이 한국에 대한 그런 초 그리고 아주 오만한 그 법 집행이 세계인들을 아주 미국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이 극도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감률을 보겠습니다. 4월에는 좀 올라갔죠. 네. 7월에 들어서 급격하게 더 떨어져야 되죠. 1년 새 뚝 떨어진 라스베이거스 방문객 지표. 이게 또 화각의 도시 아닙니까?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사막에다가 이렇게 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라스베가스. 자, 방문객 10,000명 줄었고 그다음에 객실 점유율도 줄었고 평균 객실률이 160. 더 떨어져야 되겠죠. 이제 일종의 나비 효과가 연결되지 않을까. 관광 수입이 125억 불 감소 전망이라고 합니다. 비자 강화, 이민 정책으로 여행 기피하고 있습니다. 뉴욕 라스베가스 호텔 실적이 뚝 떨어지고 미국 패키지 상품 신청 줄였다. 우방국 관세 부과에 반미 역풍, 캐나다선 대규모 예약 취소도. 캐나다도 그렇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가기가 좀 편하죠. 예. 여기 이제 또 정신들이 쓸 말이죠.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죠. 예. 나쁜 새끼들이죠. 예. 또 아침에 이면에 추상미수 최초 국정수상 시간이 지나도 후광 가서 김영대 화백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와 문화를 가교하는 작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면 보겠습니다. 일에서 의미를 찾는 X세대, 마지못해 일하는 M세대, 인정 욕구가 가는 G세대 나왔습니다. X 이제 일에서 의미를 찾았으나 젊은 세대부터 볼까요? 인정 욕구가 강하다. 무슨 세대입니까? G 세대. 뭐 Z라고 하지만 Z 발음이죠. G 세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일하는 M 세대. 그다음에 일에서 의미 찾는 X 세대. 우리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무세대입니다. 무세대. 의미가 없어요. 무세대. 뭐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감정이 똑같죠. 뭐 굳이 나눌 필요도 없죠. 이래서 의미를 찾아야죠. 모든 세대는 마지못해 일하고 있죠. 우리도. 안 하고 싶죠. 인정 욕구가 강하죠. 뭐 이 X, M, Z 세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대별 일의 의미를 조사했다. 안정된 X세대 가족 부양 시대기 사회기에 추구하고 끼인 M세대 일터에서 큰 의미를 못 찾는다. 젊은 G세대 인정 항목 가장 두드러져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식거리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크롱이죠. 마카롱이 생각나요. 마카롱 맛있죠. 달콤하죠. 고질병, 재정 중독, 극심한 정치 분열, 결국 경고장이 날라들었습니다. 보통 그 국제 신용평가에서는 피치에서 먼저 나와요. 피치가 한번 볼까? 신용평가 기준은 AA 독일 싱가포르가 가장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AA 그다음에 AA 플러스 미국 캐나다입니다. AA는 핀란드 대만 AA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우리 3년 회사 체크입니다. 비슷하네요. 영국하고 대한민국이 어디입니까? AA 마이너스입니다. 피치에서 벨기에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하고 일본보다 굉장히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닌데요. 아주 좋아요. 피치에서는 대한민국하고 영국을 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거를 크게 얘기하지. 이런 거 굉장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피치에서는 중국하고 일본보다 앞서 있다. 오, 원더풀, 판타스틱입니다. 스페인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죠. 프랑스가 이렇게 AA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A 플러스로. 벨기에하고 같군요. 프랑스가. 피치. 재정 건전성 역량 약화되고 있다. 유로존수 부채 비율 세 번째 높고 마크롱 2기 총리만 5번 교체. 국채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로. 무디스 S&P 신용 강등 가능성이 있다. 3대 신용 등급 평가 기관이 세계적으로 무디스가 1위 같아요. 규모로 따지면 2위가 S&P, 3위가 피치입니다. 피치가 치고 나왔어요. 먼저 프랑스를. 자, 그래서 공휴일 축소도 없던 일로 국가 마비 시위로 긴축 예산 수정. 여소야대 새 정부조도 합의가 요원합니다. 복지 못 줄이고 재정학과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복지를 잡았습니다. 국채금리 뜀방질을 하고 있답니다. 미, 일본, 영국 등급 위태롭다. 일본이 지금 일본과 중국과 동일 수준이라는 게 새롭죠. 중국하고 일본이 피치에서는 A 등급입니다. 한국은 얼마입니까? 한국은 요것만 찍고는 한국은 왜 흐립니까 이게? 한국은 어느 정도 되고 회사 책임량 똑같죠. A 마이너스. AA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무지출이 급증한 한국 재정 파탄 남이 아니다. 좋을 땐 좋아야지. 이렇게 또 항상 스크래치를 내고 있어요. 한 번씩. 남이 일이야. 지금은 좀 아주 생각을. 자, 국가 채무 100조씩부터 4년 뒤 채무 58% 치솟는다. 고령화 빨라져도 당연하겠지만 또 새로운 신문의 역할은 어떤 주의 경보를 주는 시그널이고요. 노이즈가 같이 병존하기 때문에 지출 의무 이렇게 표시했지만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채무 100조씩 늘어난다고 하지만 먹거리가 또 만들어야겠죠. 가장 1번 일본이 대략적으로 250%, 그다음에 미국이 150%, 그다음에 한국은 아주 조금 58%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편하죠. 지금 현재는 추정치지만 51.6%라고 합니다. GDP 대비한 거죠. GDP 대비해서 GDP가 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건전하고 정 100도 넘지 않기 때문에 GDP의 250%가 230 몇인데 250%까지 높다는 거는 이게 A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AA 플러스가 아니죠. 약간 평가 기관이 무디스, S&P, 피치가 전부 미국에서 소속됐기 때문에 아마 홈그라운드에 2점을 받고 있는 미국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이거는 개인 생각이지만 일본보다 더 300%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달러를 발행하죠. 아주 트럼프가 왜 저러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실제 미국의 국간을 뜯어보니 그건 국가 기밀상이니까 이건 아주 개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300%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추론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돈을 찍어내는데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기준 지급 준비율이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이 우리는 준비금이 얼마입니까? 7%입니다. 일본은 0.8이에요. 일본. 미국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마찬가지.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연준이라든지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준은 작겠죠. 무작정 찍어내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관세가 이제 들어선 거 아닙니까? 관세. 트럼프 정부 자체가 일부 어제 어떤 그래서 한번 봤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좀 과격한 약간 이해하는데 미국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한번 해보면은 히틀러나 히틀러만 얘기해. 히틀러가 독일인들의 지지를 받고 히틀러 정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지를 독일인들 받았습니다. 국민들한테 받아서 나치 정권이 일어났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아메리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도 미국인 다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힘으로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못 살겠다 이거죠. 너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자본주의의 어떤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마치 히틀러 시대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지도자로 뽑아서 나치 정권을 이뤄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듯이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중산층 미국 전통적인 기본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300% GDP 대비 300%가 일본에 뛰어넘는 그런 독과체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괜히 미우니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자, 천장 뚫던 곡물값 내리막이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이거는 이제 반가운 내리막길에 서고 있다. 삼양식품 원가율 15%뚝 떨어졌습니다. 아우 좋아요. 곡물이 왜 이렇게 남아돌까요? 판매가 인상한 식품 한바구 수준입니다. 쌀밀 선물 가격이 선물이라는 게 미래 현물을 미래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거를 예측하는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거죠. 예측이죠. 한 1년 후에 쌀 가격이 내릴 것이야. 그 차이를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선물이죠. 5년 내 체제라고 합니다. 큰손 중국 수입 물약 대폭 줄고 중국이 이제 미국, 유럽, 호주 작황이 호주에 겹쳐 원달러 한 하락세도 한몫했다.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 중국의 큰손 저는 작은 손이지만 중국의 큰손이 있나 봅니다. 수입이 첫 번째는 큰손의 수입이 줄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미국, 유럽 이상 기온이 아주 덥고 그러니까 작황이 좀 호조에 겹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도 한몫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쌀, 밀 선물 가격이 5년 내 최저랍니다. 따라서 그 반작용으로 결과로 피드백으로 어떻게 이익 커지는 K식품 업체들이랍니다. CJ는 원맥 수입 단가는 22%로 급락했습니다. 선진이죠. 영업 선진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30%나 개선된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쌀가격 작황이 호조를 겹치면서 이런 그래프를 볼까요? 밀 선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와우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어떻게 돼요? 어쨌든 단위가 부쉘입니다. 부쉘 27kg당 센트로 따지면 센트군요. 단위가 센트. 1294센트에서 524센트로 떨어졌습니다. 현미 가격, 밀 가격, 현미 가격, 현미 선물 가격 단위가 100파운드죠. 100파운드 45.3kg당 달러죠. 그래서 11달러, 19달러에서 11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자료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나왔습니다. 식품 업체 주요 원재료 가격을 보겠습니다. 원당, 원맥, 대두, 옥수수, 원당이 원맥, 원래의 당, 원래의 맥, 뭐 이런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올리브영. 그 전에 비슷한 거 많이 봤는데 올리브영밖에 보이지 않죠. 상표도 기억 안 납니다. 세일 효과. 마데카 크림 폭풍 검색. 마데카 크림. 마데카 소울 뭐 아플 때 바르는 거 아닙니까? 마데카 크림 폭풍 검색. 이렇게 나옵니다. 마데카.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마데카 주간 검색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육류 가격 지수 사상 최고로 합니다. 육류 쇠고기, 양고기 상승이 견인. 쇠고기하고 양고기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양고기도 양도 사육하겠죠.
방목하지 않나요? 예. 양도 사이갈 것 같습니다. 수요 몰리는데 공급 제한적이다. 쇠고기 값은 전월 대비 12.3% 양고기는 5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베지테이션 아닙니까? 이거는 고기 상승하는 FAO 육류 가격 지수를 많이 올랐죠. FAO가 뭡니까? UN 식량 농업기구 UN이라고 합니다. 파머 어소시에이션 오버니네이션 이렇게 죠. FAO 뭡니까? UN 식량 농업기구 따르면은 육류가 128이 뭐예요? 기준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한 증식하는 공공기업 기관 깡통 전세 잡으려다 주금공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죠. HUG 보증 경쟁으로 갭 투자를 키우고 있다. 일반 서민이란 말 쓰지 않겠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갭 투자를 하지 말라고 엄청 엄포를 놓더니 정책도 그러던 지들끼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부처별로 나뉜 공공기관 중복 정책 시장 외부 처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때 쏟아지는 대책 이렇게 나오고 공공기관 보증서가 만든 시장 왜곡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복 업무 조정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교수의 한마디 보겠습니다. 기관별 중복 업무를 재조정해야 국가 전체 효율성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석 교수는 이와이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잇따르자 보증 경쟁이 치열하다. HUG가 먼저 HUG 주택, 홈, 도시, 어번, 공사, 거버먼트 해가지고 HUG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HUG만 HUG만 다루던 전세금 반환 보증 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이라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주금공 주택 금융 공사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금공도 2020년부터 영업에 가세하고 있답니다. 정부 공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기대출 악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중복으로 소규모 경쟁이 유발하겠다. 소모적 정신 차리십시오. 소모적입니다. 신보나 기보 매년 1조 중복 집행 수은 무보도 수출 보험과 비슷하다. 수출의 불행이죠. 무보는 뭐예요? 무보가 뭡니까? 무보가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가격 전세 가격 끌어올린 정책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는 그리긴 했는데 별로. 근데 또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죠. 여기서 이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공사 홈리스 파이낸셜이라고 할까요? HUG 전세대출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이군요. 무역보험공사 무보 수은 좀 잘 써라. 수은 진시황이 수은 중독을 50대 죽었잖아. 왜 그 생각이 나게 만드니? 수은 수출입은행 무보가 뭡니까? 무역보험공사 무보 또 신보 많이 신보 또 그렇고 기보 이렇게 나온다.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별표 하나를 딱 적었을 때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대투자도 하고 아주 서로 보증해주면서 말이야. 지들끼리 다 또 공사니까 가버먼트 자기들끼리 다 장구치고 북치고 지랄 브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 말씀이 아주 우리가 이제 지랄을 말을 많이 쓰는데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발광. 지랄하면 발광하니까 지랄도 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랄 발광.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검사들 뭐 욕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욕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금융용에서 모피아 세력이죠. 모피아. 마피아하고 합치는 거죠. 금융에서 모피아 세력. 마피아가 나쁜 놈들이죠. 나쁜 세력이라 이런 말입니다. 모피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동물의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죠. 자, 모태펀드 상장 금융도 AI 반도체 붕어빵 투자다. 니들만 모피아다. 나는 양피하다. 나는 자피아 종피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모태펀드 상장 금융도 AI 반도체 붕어빵 투자자 너도 나도 딥테크 투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관 특성 살려 투자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요 정책 펀드 운영 기관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핸들링을 잘하면 기업이 큰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 펀드, 한국 성장 금융 투자 운영, 그다음에 농업 정책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 금액이 펀드 조성액이 큽니다. 9조 9천억이에요. 9조 8천억, 1조. 오, 한국 투자 벤처 투자가 가장 크네요. 자, 한국 벤처 투자는 뭔지 벤처 투자.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서 삐까삐까 도청개진 이렇게 되고 좀 농림축산식품거점 1조 비해서 뭐 10배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출범이 2005년에 출범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2016년. 뭐 지방세 같은 성격이 나나요? 지방세 같은 느낌이 나나요? 네. 크기에 비해서. 자,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처 투자의 다양성을 위해 통폐합보다는 각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성장 금융의 출자가 수익률로 줄을 세워 이루어진다면 모태펀드는 여러 정성적 요인이 반영된다. 며 벤처 투자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여러 정성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성적 요인 찾아봐야 되겠네. 정성적 요인이 반영된다. 참. 아직까지 정성적 요인이 뭡니까? 정성적 요인 알고 있습니까? 정성적 요인. 이건 모태솔로만 생각나고 정성적 요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어렵게 쓰지 말란 말이야. 나 진짜 정성적 요인이 나 처음 들어봤어요. 반영된다. 들어보셨어요? 정성적 요인. 내가 무식한 건지 이게 신문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무식하면 알고 있으니까 저는. 금융공기관 CEO는 연봉 3억 3천. 낙하산 천국이다. 연봉이 3억 3천이랍니다. 정치권도 또 강덕 서울. 돈도 많이 받고 현직 관료가 퇴직한 올드보이 자리를 챙겨주고 오비가 퇴직한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문화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행이 조직 경쟁력의 해치뿐만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임 후 자신들의 자리로 인식하는데 팔이 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결국은 지들끼리 해먹는다 이거죠. 이건 좀 잡아야 돼요. 낙하산이나 타봤니? 나는 T10 아니 멍텅구리 낙하산을 탔어요. 멍텅구리 낙하산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멍텅구리 낙하산 구멍이 없어요. 낙하산에 여기 구멍이 좀 뚫려야 되는데 바람도 멍텅구리는 그래서 멍텅구리 낙하산을 쭉 보면 이 구멍이 뚫리지 않았어요. 위에 그래서 멍텅구리죠. 조종이 도시 그렇습니다. 멍텅구리 낙하산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아주 디테일한 거를 크게 얘기하죠. 심소 몽대 시키죠. 실제적으로 돈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주 작은 것들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죠. 아주 디테일한 것들. 돈은 이게 묵직하게 흘러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걸 대문짝하게 보십시오. 3억 3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습니까? 3억 3천 연봉 3억 3천 1억만 돼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사유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틱톡이나 어떤 그쪽에 빠져서 지금 너무 짧아지고 있어요. 생각도 짧아지고 참 말이 많네.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넣어야 합의 무산 불법 국방학 그렇게 되어 당연하겠지만 김장관 빈손으로 귀국했다. 뭐 들은 게 가방이 있는데 뭐 빈손이야. 관세 협상 이견 누가 믿겠습니까? 가기 싫다는데 트라우마 한번 겪어봐라. 나쁜 새끼들. 자, 카드비 못 갚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들 힘듭니다. 지금 부실채권 올해 5조라고 합니다. 상반기만 2조라고 나왔죠. 카드사 연체율 개선 청약형 부실채권 매각하는 업체에 대규모 신용사면 부담된다. 카드사 부실채권 매각 규모, 카드사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7곳 중 한 곳이 한 푼도 못 벌어. 국내 기업이 한국 7분의 1이네. 7분의 1이 깡통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깡통돈이. 이게 영원이고 4년새 사망가구 늘었다. 자, 이건 이제 연금 받는 고령층 절반 여전히 부자다. 자, 고령층이 그렇습니다. 희망 소득 200에서 250이라고 합니다. 연금도 받고 돈도 받고 습관이죠. 습관이 한 60년, 65년에서 65년부터 받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몇 세부터 연금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차이도 나죠. 65세부터 연금도 받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 그렇습니다. 연금 여기 나오고 좀 쑥스럽습니다. 연금 받는 고령층이 55세에서 79세 절반 가량은 생활이 어떤 이유로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생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놀면 안 됩니다. 놀면 안 돼. 너는 할배겐 뭐 그렇습니다.
근로 형태는 전일제로 근로를 원한다. 62.8%. 시간제 근로자는 35. 크게 웃도. 뭐 롱으로 가겠다. 예. 습관을 단절시키지 마라.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월요 인터뷰입니다. 김윤도 국토교통부 장관. 노는 땅. 노는 땅 개발 위해 특별법 제정했다. 강남 영사는 토구역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강남 서초 송파를 강남이라고 그러죠. 예. 강남 서초 송파 토지 계속 유지하겠다. 땅 놀게 만들어주세요. 노는 땅. 얼마나 그 노는 땅 좋죠. 노는 땅. 말이 재밌어요. 예. 개발이 안 된 땅, 노는 땅. 개발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어디가 노는 땅입니까? 강남이 노는 땅인데. 예. 강남에 용가도 많고 그래서 노는 땅인데. 아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네. LH가 공공택지 조정 시행 맡아야 된다. 공공주도로 공사비 올라도 물량 안정적이다. 30대 건설사 참여. 민간 브랜드 적용. 재정은 시공사 자금 조달 후에 LH가 정상화했다. 토구역. 토호. 지정 권한 국토부도 행사한다. 투기 확산 가능성 보고 추가 지정. 확산되기 전에 투기하면 되겠죠. 예. 추가 지정 되기 전에 투기하면 되겠죠. 예. 재건축 재개발 현장으로 해결에 집중하겠다. 전세는 대출 보증 남용 안 되도록 관리하겠다. 이걸 한번 이것도 중요하죠. 예. 인터뷰 자기 그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특히 가장 그 우리 우리나라 투자의 원천인 부동산이죠. 예. 부동산의 김용동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 3개를 주겠습니다.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7 97 대책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 97 대책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공급 방안은 말이죠. 실행력을 담보하는 겁니다. 민간은 경기 변동과 공사비 상승 등 외부 블라블라 이렇게 나겠습니다. 그러면 LH 부채가 이미 17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말이죠. 예, 착공을 기준으로 물량을 실시했습니다. 예, 또 집값 상승 진원지는 서울인데요. 신규 물량이 유후 부지 4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네, 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또 강남 도시 공급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는 땅을 개발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그 세력들은 투기 확산 가능성 추가 지정 전에 빨리 투기해서 해야 되면 우리가 단속 못하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시선이 있는데요. 그 사람 누굽니까? 서울시 아마 그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협의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10일, 100일 회견에서 수요 통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수요 관리 방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유용성 주택 시장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추가 필요 조치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정부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세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미분양 87%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네, 저는 김용덕 장관입니다. 네. 시장 기능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 일반적인 수요 관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세 제도와 대출 보장이 유동성을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북한식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어쨌든 전세 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맞겠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거는 갭 투자는 진짜 맞겠다는 거죠. 지들은 공공기관 갭 투자하고 지랄 발굴하면서 국민들은 맞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해야죠. 가덕도 신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안전범죄 GTX 공사비 문제가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 늘어지는데요. 전 속력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웰컴 투 와이드 뉴스입니다. 미중 반도체 두고 또 다시 신경 당연하죠. 지원 지팀도 아닙니다. 지랄1, 지랄2, 지랄1, 지랄2. 요즘 개짜리 좋아하죠. 개지랄1, 개지랄2. 개짜리 개지랄1, 개지랄2. 반도체를 두고 다시 신경전. 정상 회장님 먹구름이다. 베센트 허리퐁. 베센트 허리퐁. 이름이 참 특이하죠. 베센트. 콘센트 같고 허리퐁. 허리띠 같죠. 콘센트와 허리띠가 안보 펜타닐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미의 반도체 반덤핑을 쏘사겠다. 중국 기업 제재 보복 차원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정상회담 명분이 흐려져 에이펙에서 실속 없는 만남 될 듯이라고 합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지만 만나서 요거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개지랄 1, 개지랄 2 보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4차 고위급 무역 협상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두고 갈등 재점화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멀어져가는 베이징 정상회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은 게 이제 에이펙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은 모르죠. 생물이니까 정치는 에이펙 회담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카타르 총리와 만찬에서 이스라엘 공수 뒤처리. 정말이죠. 이럴 때는 좀 집회할 때 좀 미국끼리 왜 들고 나오고 지랄입니까? 물론 그 뜻은 알겠지만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 크게 극우들이 할 짓입니까 지금? 미국 반이민 극우 집회 신문 머스크도 지지했다. 머스크는 어디입니까? 머스크는 어디죠? 출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디서 백인들이 갔죠? 영국에서 갔죠. 그러니까 자기 조선은 영국이다 이렇게 머스크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죠. 미 관세 39%를 풍자한 스위스 시계 인기머리. 이게 그겁니까? 미 관세를 풍자. 뭐 어떻게 풍자했죠? 풍자가 되죠? 되나요? 트럼프 나토의 대미 고관세 러시아 압박 중. 일본이 또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총리 선거 변수로 정부 방출 미 2배까지 올랐죠. 고이즈미 여론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마찬가지로 섬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 수입이 단절된다 그러면 굶어 죽죠. 사실 그래서 쌀에 대해서는 만큼은 작업 수입 수출을 반대하고 작업의 생산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초에 올해 쌀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한국 쌀이 더 수입했는데 한국 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쫀득 찰지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폭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줄게 자식들아. 우리 쌀 좀 먹고 정신 좀 차려라. 쌀값 폭등이다. 자, HDD 비즈니스 마켓입니다. 아픈 손가락. 해양 프레이트도 흑자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디램 메이어랜드 공급 부족 삼성은 실적 날개란다. 이건 제목만 보겠습니다. 디램 중요한 랜드 디램과 랜드 이거 중요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먹거리가 왜 필요할까요? 데이터 센터 모바일 수요가 강력하다. 5위 샌디스크 가격 10% 올랐고 HBM이면 HDF가 뭡니까? HDF 찾아보세요. HDF가 뭐죠? HBF가 찾았습니다. 고대 역폭 랜드 프레시를 HBF. 고대 역폭 랜드 프레시가 HBF입니다. HBMF네. ABCDEF. 자, 마이크론 디램 30% 인상. 메모리 슈퍼 사이클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사 하이브리드 본도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 세미텍, 하나 한미 반도체, 네덜란드 베스. 와우, LG 볼티모어 NFC 구장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했군요. 오, 대형 디스플레이 대단해요. LG전자 핸드폰 사업 선택과 집중으로 쳐버리고 디스플레이 고가 가전제품으로 피벗했죠. 대단합니다. LG 이런 부분은 하나의 벤치마킹. 기업하는 사람들 벤치마킹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해서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집중해줘. 집중. 이거 뭐 컨센트레이트 네이션 집중해서 잘하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하는 거 자꾸 뭐 하겠습니다. 자, 슈츠 아닙니까? 슈츠. 모르겠습니다. 슈츠. 틀리기 전에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증권. 먼데이 머니입니다. 먼데이 머니. 보험증권주 가을장 수익률 보증수표다. 자, 찬바람 불 때 고배당주가 최고다.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6개월간 33%나 상승했습니다. 6개월간 33% 상승. 이거 굉장히 큽니다. 1년도 아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달 확정 호재다. 여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기억나십니까? 얼마죠? 35%에서 정부가 지금 얼마로 정했습니까? 25%로 낮추겠다 시사했죠. 이게 이제 배당소득 25%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게 호재. 호호. 좋은 조절이죠. 9월 보험증권 업종 각각 8.7, 7.8% 상승. 배당주 펀드 3개월간 3조 3천억 원 유입되고 주식 ETF 65%. 자, 그러면 어떤 거에 눈길을 줄까요? 째려볼까요? 째려봅시다. 제일기획, 기업은행, 그다음에 현대차, KT 등의 눈길을 째려보겠습니다. 째려본다. 어디를? 제일기획, 기업은행, 현대차, KT.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배당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건 참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미국처럼 배당으로 살겠다. 가을은 배당의 계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나 배당의 계절. 배당주 펀드에 뭉칫돈이 유입했다. 뭉칫돈이면은 얼마를 얘기한다. 많은 돈이다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말을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조건을 유지하고 배당소득세 최고 소율을 25%로
때린다면 본격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며 이 경우 증시 상승의 주인공은 주주 환원 규모 증가, 분리과세 혜택을 보는 고배당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이런 말 했잖아 벌써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통찰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니죠. 네. 고배당 방산 ETF 우상향이다. 여기 이제 ETF 사인해줘. AI 10년간 연 두 자릿수 성장하겠다. 10년간 연 두 자릿수 성장. 굉장합니다. 1년에 두 자릿수 성장한다는 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겠다는데 계속 늘어지고 늘어진다. 자, 먼데이 와우 글로벌 오, 투스데이 글로벌 오, 웬즈데이 글로벌 오, Thursday 혀를 좀 눌러요. Thurs 이 발음이죠. 요 발음입니까? 이 발음입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 Thursday. 유성임이니까 무성. 어쨌든 Friday, Satur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동 안전 종합 대책 나온다. 경제계 수익 촉각한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환율 1,338원이죠. 근데 1,38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미 투자가 얼마라고 해요? 대미 투자 얼마입니까? 3,500억입니다. 이 자식들이 미국 개 지원 개지랄 하지 않습니까? 3,500억 불을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시간을 데드라인에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움직임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 잘못했다가 이러다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외환 보유액 대비 84%랍니다. 84 곱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곱합니까? 100분의 84 이렇게 곱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84%니까 한 4천 제가 기억으로는 여기 4,300억이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불입니다. 불. 외환 보유액이 일본의 비기축 통화국은 한국입니다. 추가 협상을 통해 현금 투자 대신에 보증으로 변화를. 좋은 지적이네요. 한상훈 경제일기 아주 똑똑해서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기사는 좀. 자, 그래서 아주 기분 좋아서 한번 요거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기축 통화국이다. 5대 기축 통화국이 한 곳인 일본은 국제 이것도 버벅거리죠. 국제 기체 시장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쉽지 않다. 기체 채권을 발행하는 외환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도 절상돼 안정을 찾는 것이란 아니한 시각이 나오는 것은 금물 주가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가 정부의 시각대로 현금 대신 보증 등으로 다변화한다. 보증으로 다변화시켜야 된다. 좋은 시각이어서 이런 것을 정부에서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겠죠. 미 금융 낮출과 소매 판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 하이스. 아직 내릴 거라는 얘기는 있지만 자, 위클리 마켓입니다. 진짜 제목만 읽고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밤새겠습니다. AI 반도체 인버스 상품 문지돈 다시 100만 원 넘는 고려한 증시 관련 외인몰인 30만 원 제도 소비자 신고가라고 합니다. 이가탄이 일반성약을 했습니다. 카카오 집중 매수 AI 서비스. 지난주 수익률 좋았던 ETF를 볼까요? 와우. 이것도 이런 국내 ETF. 와우. 보겠습니다. 자, 까다로워진 전세 대출. 왜 가까워지냐고 읽었죠? 까다로워집니다. 한도 금리 은행률 12억 초과 주택도 이달 제네시스 500만 원. 부동산 팔고 나면 5억 배당주 장기짜리 재분산 투자 돈 아끼는 법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괜찮은데요? 재테크 솔루션 핵심 포인트.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자산 유동성 한 10%만 현금을 보유하자. 결론적으로 한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억은 유동성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을 안 물리려면 과세. 10년 보험 변액보험 해지. 이거 아픈 손가락을 왜 합니까? 10년 보험 변액보험 해지보다 til각전환. 요건 이제 저는 또 이 분야에 조금 자격증도 있습니다. 저는 쉣. 사실 10년 보았는데 변액은 낮은 수익이 감내하다 주식시장 반대 고민, 상품 종류별 선고료, 비과세 혜택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이제 두 가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읽지 않고요. 10년이 넘어가면 모든 보험에 10년이 넘어가면 15.4%의 금융소득세,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10년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변액 같은 경우는 12년에서 13년
이상 돼야지 그 다음부터 굉장히 비용이 운영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년 이상부터는 이건 보험회사가 보다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강력한 다른 상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익이라든지 보장됩니다. 근데 보통 10년 부어서 고민합니다. 10년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10년까지 보는데 20%도 안 됩니다. 유지율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서 케이지하고 특약전만 꼬시는 겁니다. 지금 꼬시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십시오. 30년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다른 상품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1%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가 몇 명입니까? 5,200만, 520만, 52만 명의 100점. 그렇죠. 52만이 1%죠, 국민의. 이분들 안에 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1%로 살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런 메커니즘 잘 유지해서 모든 투자나 이것도 투자 아닙니까? 예. 보험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예. 10년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여기 15.4%가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이자가 15.4% 됩니까? 예. 그리고 변액은 12, 3년이 넘어가면은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년도 못 붙죠. 보통 5년, 7년, 8년에서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엄청난 마천루 같은 건물을 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하고 한국경제신문이 아주 콜라보레이션 할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시장입니다. 또 퍼지는 청약 통장 비용 공공분양 내려막기 성남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너무 빠지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침 8시 하는데 이 유튜브 듣고 내가 방송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보다 더 일찍 시작하니까 차곡차곡 재테크 요점점이 참 조금만 잘하고 있어요. 대기만성 립코노미 이건 이제 또 물론 뭐 다른 방송도 됐지만 이런 방송도 듣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태권도 GPU 20만 장 확보 AI 속도 내겠다 과기부 손수 소비비만 100억 오프라인 투자한 덱슨 자국에서 돈 넣은 미중 VC 크로스보다 투자 매년 줄었다 작업방 경영 사람은 멈추는 굴삭기. 자, 미세 공정 한계 돌파 페이싱 빠진 K 소부장. 소부장님 뭐 어디에 빠졌습니까? 패키징에 빠져있네요. 빨리 부장님 빠져나오십시오. 커지는 첨단 패키징 여기 나왔습니다. 엑셈 솔루션 릴레이 계약 대규모 어느 뭐 이게 들어온 것 같아요. PRHI 방산소주 훌륭해요. 월세 최대 맞죠. 인탑스 여기 이제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명품 불황에도 높아진 비주얼 주얼리 시계 뭔가 까르띠에 오늘의 세 번째 인사. 얘가 보이시론도 가격 올려 금값 오르며 미관세 배불린 사람들이 하는 배불린 효과죠. 진짜 부자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살지는 않습니다. 당황하죠. 자기가 진짜 남자라면 벤츠를 타고 싶었죠. 근데 막상 벤츠를 사서 운행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갑니다. 그냥 차일 뿐입니다. 가끔 벤츠다 그러면 이러지만 그렇습니다. 물질에서 뭔가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제 광고는 해줘야 되죠. 이런 명품들이 팔려야지 또 경제 회복이 되고 돈의 흐름을 돈이 경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국수 루들 한 그릇이 4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닝 스페셜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되면 사 먹는 거 이건 뭐 비난을 받습니까? 난 1,000만 원짜리도 먹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력이 되니까 베벌린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4,000원짜리 예를 들어 4,000원짜리 국수를 먹는 거하고 40만 원짜리 국수 똑같죠. 재료는 비슷할 겁니다. 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 상대적 평균 아닙니까?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4억짜리 뭐 워렌 버핏하고 몇 억짜리 먹었습니까? 점심 햄버거 먹는데 몇 억입니까? 56억인가? 한 끼에 56억입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이거는 왜 탓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가 대략적으로 50억이 넘는다고 그런다. 근데 주 식사가 햄버거였거든요. 햄버거 콜라를 좋아하니까 요게 햄버거 콜라가 56억짜리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56억을 주고 식사를 한 사람이 워렌 버핏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 돈을 벌었을까요? 500억 이상 벌었다고 합니다. 이 어떤 통찰 한마디에 그게 이제 경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받겠습니까? 저는 100억을 받겠습니다. 100억. 그러면은 저와 점심 식사 하게 되면 얼마를 보게? 1,000억을 봅니까? 1,000억. 헛소리고요. 말씀드리면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됩니다. 유동성을 확보돼서 그게 4,000원짜리 국수 먹는 사람,
40만 원짜리 국수 먹는 사람, 56억짜리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제 흐름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 많이 써야 되고 없는 사람은 좀 아끼면서 써야 되고, 이게 맞물려 갈 때 경제가 아주 건강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혈류가 막히지 않는 거죠. 심장에서 퍼내는 피의 양과 아주 미세 혈관, 말초신경에서 흐르는 피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그릇에 맞게, 기능에 맞게, 돈의 수준에 맞게 돈이 흘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성비 프랜차이즈 우후죽순 유행에 따라 창업은 금물이다. 이러다가 끝내겠습니까? 치킨값 3만 원 시대의 역사. 점주는 왜 튀길수록 가난해지나? 굽네 치킨, 굽네. 야, 이걸 해결해야 돼요. 프랜차이즈 마진 요즘 덫에 빠진 자영업자들, 그렇죠? 참, 굽네 치킨은 대표적으로 이 치킨 참 맛있던데. 굽네 치킨. 왜 튀긴 것보다 구워내는 게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튀겨서 바삭바삭한 맛도 있지만 구워서 오븐에 구워서 어떤 이 치킨을 튀기면서 나오는 그 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닭 냄새 어떻습니까? 뭐 생닭에서 난 냄새를 튀겨서 열악한 환경이죠. 닭 튀긴다는 게. 그런데 치킨값은 치솟고 있는데 점주들은 튀길수록 가난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가장 주식 우리의 그 사치, 국민들의 사치가 치킨을 치매 가니까 치킨을 맥주 한 잔. 얼마나 좋습니다. 이거를 담당하는 점주님들, 그때 닭이 맛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튀겨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닭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한번 아주 심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본사, 이런 나쁜 쥐새끼들, 진짜 이런 그다음에 수익판 도망간 가맹 점주들, 정치권 보호에는 나선다지만 요거만 이제 보겠습니다. 하도 한두 해 나온 게 아닌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외식 물가 급등, 프랜차이즈 본사만 돈 남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정치권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이제 가설로 따지면 이 로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로비라고 로비가 있죠. 프론트 그 로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정치인들은 300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5,200만. 예를 들어서 가장 300명한테 돈 주는 게 낫겠습니까? 5,200만 원에 돈 주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하죠. 300명이죠. 그 정치인들한테 뭔가 해보려는 정치 자금을 주죠. 합법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럽고 치사하면 성공하십시오. 조지아 구금 여파 미비자겠죠. 4세 고시 7세 3세 준비생 받겠다는 영화. 4세 고시 막자 3세. 아이고, 어떻게 애 낳아서 살겠습니까? 드디어 비가 온다 가면 오봉 조시지. 재산 분할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시멘트처럼 우리들 자가 시멘트처럼 이제 컬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갭슨 예술. 요즘 대세는 크로스. 어쩌면 해피엔딩. 박철훈 작가. 2025년 대한민국 문학축제에서 발표. 외로움과 궁금증. 이 창작의 원동이다. 듣기 전에 에세이도 수없다. 깊은 외로움 속에 외로움과 궁금증. 외롭지만 궁금해. 제목이 나오는군요. 어쩌다 해피엔딩인데 외롭지만 네가 궁금해. 네가를 빼버리고 너무 한정적이니까 궁금해. 이거 제목 괜찮은데요? 외롭지만 궁금해. 2탄이 나올 것 같습니다. 2탄. 외롭지만 궁금해. 어쩌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외롭지만 궁금해. 이거 대박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golf입니다. Do you like golf? I like golf. I love my hole.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참 그렇게 운동도 안 되는 거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도 떠들어대니까 골프 한 장식이 됐죠.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95세 경영학자의 일침. 어우, 멋져요. 창업과 바다. 노인과 바다를 창업과 바다로 했겠군요. 청새치입니까? 노인과 바다에. 창업을 했습니다.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결국 바다에서 상어에게 다 뜯겨 먹었습니다. 결국 남는 건 뼈밖에 남지 않습니까? 뼈. 청새치 잡음. 그래서 진 거니 뭐니 그렇게 비유한 건지. 제목만 보고. 자, 그다음에 입동동하고 마무리 짓도록 입만동동. 이 사람들 입동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서 입만동동 뜰 것입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누구처럼요? 입동동입니다. K 콘텐츠의 새로운 창작들. 이민 1.5세대가 많은 K-팝 데몬 헌터스죠. 그다음에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K 콘텐츠. 그렇군요. 여기서 외로움이죠. 외롭지만 궁금해가 2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세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토킹도 잘 안 되지. 응? 뭐 그래서 캐드는 외롭지만 궁금해. 아이, 왜쿵 이렇게 나와서 인터넷 나와서 비슷하게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나오는 팀 복고일 복고일 교수 소설가 사회평론가 괜찮은데요. 소설가 아주 날카롭죠. 지도자는 기존 생각에 매이지 않고 책임과 정보 입각에 바꾸는 존재. 이 대통령 대담한 변신 시도 실용과 현실적인 이야기. 야당은 지금 필요한 일이 진행되도록 저항보다 초당적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 괜찮아요. 네. 시간이 싼데 석유. 그래서 제가 또 만든 거 아니에요. 실용 외교, 실실 정책. 언제 나왔습니까? 실실 정책. 실실 정책.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실실 정책이 무엇이냐? 실실. 여기가 어디라고 실실 쪼개고 계십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까? 지금 웃지 않았습니까? 비웃지 않았습니까? 비웃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이게 실실 정책 출연 배경입니다. 뭡니까? 실용. 실천. 실실 용천입니다. 실용 용천. 이 대통령이 용태 아닙니까? 그래서 실실 용천. 용천에서 실실이가 나왔다. 정책. 정책 방향입니다. 또 이 대통령의 그 특징이 뭡니까? 특징. 아주 독특한 스페시픽 성격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거죠. 실용이라는 건 뭡니까?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플렉서블. 휘어질 수 있다. 실실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개천에서 용난 실실 정책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실 정책 한번 월요일입니다. 자, 입동동 회사의 입동동입니다. 자, 트럼프의 일방주의 한국 역할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국제 규범을 설계하는 중추적 국가 중간고자. 자, 여기서 이제 또 천자 클럽 아닙니까? 서커빌, 한국의 서커빌, 마이클 스코필드 신드롬에 몰고 미국 폭쇼 프리즌 브레이크 탈옥. 서커빌, 그죠? 생주교이었다. 미국의 구금시설. 더러운 새끼들. ICE 구금시설은 구치소가 아니라 처리센터이다. 프로세싱 센터입니다. 생족이었다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미국인들의 만행, 트럼프의 만행. 관습법. 그래서 법이라는 게 성문법도 있지만 관습법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관습법, 영국에서는 판례가 형성돼서 플렉서블하죠. 성문법을 지키긴 하지만은 그래도 판례법이죠. 하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성문화돼 있다고 그러지만 뭡니까 이민법에 됐다고 그러지만은 영국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용인됐던 거죠. 이런 철들을 맞아야 됩니다. 자, 오늘 사설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군요. 꽉 막힌 관세 협상, 감정적 대응보다 국익에 대한 집중하지. 프랑스, 또 모피아 신용 등급 강등, 재정 중독, 이렇게 무섭다. 사법부 통제, 의구심 불식하는 판사들 우려에 답해야 된다는 거죠.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신용 등급, 재정 중독 이런 말 아주 독특했었어요. 재정 중독, 사법부 통제, 의구심 불식한 판사들이 우려에 답해야. 사법부 통제. 판사들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기 밖으로 떨어지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밖으로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국익 내려놓겠습니까? 내려놓도록 만들어야죠.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시드를 키우는 시금 경제였습니다.